네,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간 어제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9,000선을 넘겼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1,000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 조금은 아쉬운데요. 이런 시장에서 저희는 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오늘도 MBN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한번 기대해 보면서 바로 이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담았던 종목, 이 어제 시장의 사실 주인공 MLCC였는데요. 그중에 사마 컨덴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보다는 MLCC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 또 주목을 받았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이었는데 저희가 사마 콘덴서를 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기가 대장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누구나 더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속주로서 사마 콘덴서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차익 실현 때문에 윗꼬리를 달리는 흐름을 보였지만은요. 저는 사실 사마 콘덴서뿐만 아니라 어제 전반적으로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MLCC에 대한 품귀 현상은 지속될 거고 이 품귀 현상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어제 자리에서 신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윗꼬리는 길게 달긴 하겠지만은요. 그 자리 안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 거라는 거죠. 특히나 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다른 섹터들, 특히 인텔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MLCC 관련된 섹터들은 다시 한번 순환매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업종들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21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I 시대에서 병목 가장 심한 게 MLCC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사마 콘덴서 리뷰해봤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계속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오늘 차에는 또 어떤 배송 키워드들이 들어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 하이닉스 300만 원, 500만 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저희 어떻게 계속 들고 갈까요? 지금 거의 1일 일반도체로 하면서 또도체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SK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수급이 조금 뺏기면서 또 다른 섹터들, 특히나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섹터들로 좀 순환매가 돌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섹터들 안에서 수급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어 오면서 어제 드디어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10,000포인트를 훌쩍 넘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도세를 보여왔다가 오후 2시 되면서 5천억씩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는 1조 4천억 정도 규모를 순매수세로 돌아왔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아직까지 삼전닉스에 대해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안에서 반도체들이 갑자기 또 올라왔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 올려놨죠. 애플과 인텔에 대한 칩과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 안에서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자라는 모습들에서 인텔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저희가 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인텔 플럭스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신고가를 또 내비쳤죠.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어제 기업들 특히나 뉴욕 증시 안에서도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너무나 또 잘 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 섹터들을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SK하이닉스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BM4E에 대한 12단 적층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처럼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품귀 현상들도 있었지만은 반도체가 워낙에 또 잘 팔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라든지 인텔에 대한 주가들도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한번 반도체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께서 또도체다, 정말 또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소부장단이 형님들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시장 기대가 될까요?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눌러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공략할 기업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계측 검사 장비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오버레일 계측 장비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오버레일 계측 장비가 바로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 전후에 대해 가지고 이 웨이퍼에 들어가고는 웨이퍼 상하부에 있는 회로 패턴을 정밀하게 또 계측하고 그거를 정렬해주는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해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 중에서 전후 공정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런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 본다면은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HB의 후공정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측 장비 또는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신사업을 또 박차를 또 가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대해서 훨씬 더 얇은 방망이 두께를 얇은 갖고 있는 1나노미터에 대한 이런 계측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로 인해서 워낙에 자금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게 또 한번 HBM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한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또 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조금 더 올해 연말까지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인데 왜 이렇게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좀 눌림목이 왔을 때 물량을 뺏기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또 사모펀드 안에서도 또 강한 매집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고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봤을 때 이 종목이 또 대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시세를 불출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할 때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횡보하는 자리,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기어가고 있죠. 근데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앞서 거래량,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좀 체크했는데 그때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사모펀드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점, 그 점을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거래량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장대 양봉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바닥권에서 지지라인을 받쳐주고 나서부터 이평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넘어가고 있는 35,000원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2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이 반도체 장비 단안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체크해 봤고요. 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배송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배송 키워드 전력기기입니다. 사실 한동안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 뺏겼다가 이제 다시 한번 잘 가지고 있는 K 전력기기인데 이제는 또 실적 쪽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슈퍼사이클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모습들로서는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눌림목이 왔었기 때문에 전력기기들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은 끝났나? 수주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북미 시장을 대표적으로 겨냥을 하면서 워낙에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가고 있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전력에 대한 설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에 대한 대한전선이라든지 또는 LX 일렉트릭 또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 이런 섹터들이 또 대장주를 또 영입을 하면서 실적이 변하지 않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수주가 꽉 차 있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는 전력기기들에 대한 호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에서도 역시나 이 전력에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AI라고 꼭 집어서 매기했습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10년 내에서 50%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망치를 내뱉었는데 그에 따라서 변압기라든지 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또 전력에 대한 소요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다시 한번 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케이블 전선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관련된 사업, 특히나 재생에너지 사업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라든지 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슈퍼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전력기기 쪽도 이 슈퍼사이클이다 매니저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저희 노려볼 공략주 어떤 걸까요? 저는 좀 가벼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대원전선이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선 케이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대한전선도 좋지만 그 안에서 좀 가볍게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대원전선인데요. 대원전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선 케이블, 통신 이런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주 목적은 전선용 케이블도 있겠지만은 차량용에 들어가고 있는 케이블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고 있는 전선 케이블인데요. 전선 케이블 거기에뿐만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어떻게 보면 절연선 말고도 전력에 들어가고 있는 전선 케이블, 특히나 중고압에 들어가고 있는 케이블 단자를 또 납품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통신에 대한 흐름들도 좋아지고 있는데 통신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 케이블, 특히나 광 케이블이라든지 랜선에 대해서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특수 케이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도 다 붙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부각되는 모습, 특히나 어떻게 보면 풍력 에너지, 특히나 해상 풍력에 대한 에너지가 나왔을 때 해상 케이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방 산업에서도 충분히 이 기업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점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전선 케이블에 대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가시화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구리 가격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에 대해서 구리는 계속적으로 수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나 구리 가격도 상승할 때마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를 반영을 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워낙에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정도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76%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해본다면은 충분하게 대원전선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사실 그동안의 전선, 케이블 또는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한번 불출하고 나서부터 거의 2달 가까이인 사원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슈와 또는 미국에 대한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틀 전에 한번 대원전선이 한번 20% 이상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랜만에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드러났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이평선을 안착해주는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동안에 눌림목이 왔을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보다는 뭔가 좀 매집을 해서 물량을 가지고 가는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만약에 또 한번 골이 깊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꼭지점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V자 반등 형식으로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단발성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좀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넘어가는 13,500원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잡는데요. 사실 13,500원 자리도 워낙에도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이 전력 케이블 쪽에서 대원 전선까지 살펴봤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배송 종목 모두 마쳤습니다. 매니저님, 만약에 오늘 개장 전략 실시간으로 얻으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7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제 무료 방송하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을 그냥 눈 감고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사마 콘덴서 그리고 뭐 한캠, 아모텍 이런 종목들도 어제 자리에서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인텔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7시 50분에 유튜브 김은태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후 7시 50분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개장 전략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